이번 이야기는 세 남자가 아직 완벽히 탐사되지 않은 미지의 동굴을 탐사하고 싶었던 호기심이 비극을 불러일으켜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이야기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워크포레스트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자랐던 윌리엄 코플리는 어려서부터 환경과 자연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되고 나선 자신의 동네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윌리엄 코플리는 자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종종 친구들과 함께 동네 주변 수로와 숲을 취미로 탐험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동네 뒷산에 있던 규모가 작은 동굴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은 터널이었기 때문에 윌리엄과 그의 친구들은 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조차 지니지 않고 동굴 탐험에 성공했는데, 이 탐험을 통해 윌리엄과 친구들은 동굴에 대한 매력을 처음으로 느꼈으며 더 많은 동굴을 탐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탐험이 그들의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윌리엄과 같이 탐험했던 친구 중 한 명인 제임스가 당시 미국 켄터키 주의 케이브시티에서 주최된 동굴 투어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윌리엄과 친구들은 뒷산에 있었던 첫 번째 동굴을 탐색하는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습니다. 1993년 5월 30일 일요일, 윌리엄과 친구 제임스 그리고 케빈은 동굴 투어를 참여하기 위해 워크포레스트에서 케이브시티 인근에 위치한 버나드 루스트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윌리엄과 친구들 이외에 4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있었고, 가이드인 데이브 하딘을 포함한 8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가이드인 데이브 하딘은 이 동굴의 관리자이기도 했습니다. 버자드 루스트 동굴의 관광 투어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일반 버자드 루스트 동굴 투어는 동굴의 입구만 관광하는 일반적인 관광 코스였지만, 와일드 투어 코스는 동굴의 입구 아래에 있는 미개발된 동굴을 탐사하는 전문가용 관광 코스였습니다. 윌리엄과 그의 친구들은 그 누구도 경험이 많은 동굴 탐험가는 아니었지만 전문가용 관광 코스인 와일드 투어에 도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미개발된 동굴을 탐사하는 와일드 투어가 시작되기 전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글씨가 써져 있는 문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동굴 탐험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활동이라는 점을 모두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와일드 투어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는 가이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제임스는 동굴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동굴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중 케빈은 미개발된 동굴 탐사보다 인근 지역 명소를 탐험하는 것을 선호해 혼자 남아 지상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케빈을 제외한 6명의 인원은 가이드인 하딘에게 와일드 투어 진행에 필요한 약간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동굴을 탐험할 때 헬멧과 식수, 비상식량, 그리고 손전등과 여분의 건전지 등 최소한의 탐사 장비를 갖추어야 했지만 와일드 투어 인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는 휴대용 손전등 2개만 나눠주며 가이드 뒤를 따라오라고 했고, 자신의 앞사람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동굴을 구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4시 30분경 결국 와일드 투어 인원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동굴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자드 루스트 동굴은 1994년 처음 발견되어 3차례에 걸친 탐사로 42m 깊이까지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의 와일드 투어의 코스는 깊숙한 동굴을 기어서 들어가게 된다면 첫 번째 사다리 구간이 나오는데 약 10m 높이의 나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다리 구간에서 내려와 짧은 거리를 다시 기어가게 된다면 V자 형태의 좁은 통로가 나오고, 이 통로를 지나게 되면 두 번째 사다리 구간인 약 6m 높이의 나무 사다리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게 된다면 비로소 공식적인 와일드 투어의 코스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가이드를 따라서 동굴을 기어가기 시작했고, 첫 번째 사다리 구간을 지나 두 번째 사다리 구간을 향했습니다. 두 번째 사다리 구간 전에 V자 통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윌리엄 코플린이 이 V자 통로를 지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코플린은 약 180cm의 큰 키와 100kg의 적지 않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윌리엄 코플린은 이 V자 통로를 지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 사다리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관광객 모두가 두 번째 사다리도 가뿐히 내려와 공식적인 와일드 투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와일드 투어가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잠깐 밖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이드는 45분 이내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며 관광객들에게 동굴 주변을 자유롭게 탐색하게 두며 휴식을 취하고 천천히 올라오라고 얘기했고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윌리엄과 제임스는 동굴 주변을 탐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에 부친 윌리엄은
제임스에게 잠깐 앉아서 쉬고 싶다고 말하며 바위에 앉아 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휴식을 취한 관광객들은 하나 둘 동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제임스는 힘들어 지친 윌리엄 옆에서 가이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도 가이드가 돌아오지 않자 제임스는 남은 관광객 2명과 친구 윌리엄에게 이제 올라가자고 제안했습니다. 2명의 관광객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구덩이를 빠져나왔고, 제임스도 윌리엄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쳐있던 윌리엄은 사다리를 올라갈 힘이 남아있지 않아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 7시경 제임스는 윌리엄에게 힘을 내라며 조언했고, 윌리엄은 한 번 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윌리엄은 올라가다 결국 손에 힘을 잃고 사다리를 놓치게 되며 동굴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와중에 동굴에 박힌 돌에 등을 긁히며 떨어졌고, 그의 머리는 바닥에 있던 바위에 부딪혀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뇌진탕이나 다른 위험한 증상은 없었지만 머리에 약 5cm 정도가 찢어지게 되어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먼저 가던 2명의 관광객들에게 가이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이드 하디는 동굴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어떠한 구급 상자도 가져오지 않았고, 당시의 구조 인력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동굴의 관리자이자 가이드였던 하디는 자신이 관리하는 동굴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어떻게든 자신이 해결하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돌아온 가이드와 제임스는 다친 윌리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제임스와 가이드는 윌리엄이 혼자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윌리엄을 도와주게 됩니다. 제임스와 가이드는 윌리엄을 밀어주고 당겨주며 결국 구덩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V자 통로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가이드가 먼저 V자 통로를 빠져나오고, 두 번째로 윌리엄이 V자 통로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구의 몸집을 가지고 있었던 윌리엄은 결국 통로에 몸이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이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바위가 윌리엄의 폐를 압박하기 시작해 윌리엄은 숨을 쉴 때마다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경 가이드는 일단 동굴에서 먼저 빠져나와 켄터키 의용소방대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즉시 동굴로 동원되어 윌리엄을 구출하기 위해 밤새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V자 통로의 바위를 제거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벽이 되면서 동굴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도까지 떨어진 동굴의 내부는 윌리엄을 저체온증으로 만들기 쉬웠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윌리엄을 구조하기 위해 상처난 머리를 치료하고 호흡을 위한 산소를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저체온증 상태가 되어 의식이 저하되고 분별력이 흐려졌고, 당시 구급대원의 말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윌리엄은 새벽 5시경 V자 통로에 끼인 채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끝까지 윌리엄과 함께 머물렀고, 구조대원은 사망한 시신을 꺼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끼어버린 시신을 꺼내는 작업은 당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에 구조대원은 필사적으로 시신 수습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동굴에서 시신 수습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켄터키 의료조사관은 압착성 질식사와 자세성 질식사 2가지가 윌리엄이 사망하게 된 원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윌리엄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가족은 가이드인 하든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건넨 어떠한 사고에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서는 동굴에서 직면하게 될 위험에 대한 경고보다는 유혹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은 동굴 탐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자발적으로 그 문서에 서명했을 수 있지만 가이드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윌리엄 자신의 전문성이나 동굴 탐험에 대한 친숙함보다는 가이드만을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윌리엄의 가족은 윌리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초보자가 무턱대고 미개발된 동굴을 탐사하다 어처구니 없이 몸이 끼어 사망하게 된 사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